안녕하세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정기기능사 필기시험 일주일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시험을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셨다면 앞으로 남은 일주일, 5일, 4일, 3일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 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기를 처음 공부하거나 이 시험을 처음 준비하게 되면서 학습의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아주 높은 산의 정상에 오르고 이제 하산하는 길, 오히려 등산에서는 하산하는 게 더 어렵듯이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이 일주일 기간이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전기 기능사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꼭 몇 번 학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아요. 3번 학습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번 반복해서 우리가 페인트 칠하듯이 공부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전기를 처음 공부할 때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수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기를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드라마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고, 두 번째 볼 때부터는 이제 속도를 조금 배속을 빨리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한두 개 정도 귀를 열어서 들으면서 학습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3번은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처음 들었을 때와 그 다음에 3번째 들었을 때는 다르게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3번 반복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장드렸었는데 어떻게 3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이라도 나는 3번 가까이는 했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충분하게 남은 기간 한 번 완주할 수 있는 시간은 있으니까 꼭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도 영상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들을 꼭 보셔서 3번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남은 기간 동안 볼 수 있는 만큼은 쭉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관련도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계속 변형되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본문 이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자, 나는 3번까지 다 반복을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연도 문제를 어느 정도 푸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1개년, 2개년, 적어도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한 3개년 정도에서 정말 나만이 시간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한 5개년 정도까지의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관연도 문제의 형식으로 푸셔도 좋고 저희가 이제 CBT 형식의 시험이 있으니까 이 CBT 형식의 시험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여러분 2021년부터는 이 시험 중에서 설비 과목이 바뀌었죠. 법령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으로 바꿨으니까 최근에 보는 CBT 시험이나 관연도 문제들이 최신 경향의 것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 문제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최근 법령으로 바뀐 거구나 라고 하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를 최근 것들을 쭉 보게 되면서 이 단순하게 문답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우리가 관연도 문제를 보게 될 때 총점이 그래도 한 80점 정도가 넘게 나오면은 충분히 안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푼 문제를 또 2번 풀 때는 그때 80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풀 때 그때 80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본 문제를 또 당연히 2번째 볼 때에는 익숙하니까 훨씬 더 점수가 높겠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요약집을 틈틈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요약집 여러분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이렇게 무료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제가 만들어서 올려서 누구나 다 편안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자, 이 내용들을 핸드폰에 넣거나 혹은 이렇게 종이에 인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틈틈이 우리가 식사를 하시고 조금 남는 시간, 일을 하실 때 좀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여유 있는 시간, 이런 시간마다 조금씩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이제 앞에서 보았던 본문 내용 그리고 문제를 풀었던 관련도 문제와 점점 매칭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구조화될 수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약집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습니까? 아이, 세상에 그렇게 쉽고 편한 공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약집만 가지고 수능 시험 만점 맞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요약집만 가지고 수능 시험에서 점수 잘 받아서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대학교 3년을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겠습니까? 국가기술 자격 시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약집으로 가능한 종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가 무엇보다도 계산하는 것도 많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약집의 내용을 딱 봤을 때 그 용어랑 단어들이 무엇인지 수식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전기를 전공했거나 전기 쪽에 오래 공부를 했거나 전기와 관련된 유사한 학문에서 어떤 학식을 이렇게 쌓으신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일반 분들에게는 사실 요약집은 마지막 이제 시험 가는 날, 시험 보기 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한번 봐야 될, 틈틈이 봐야 될 이제 우리가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되셨다면 여러분 또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또 반드시 이제 준비물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준비물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게 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요. 수험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 수험표 저 인쇄하면 됩니다. 아니면 수험번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기 기능사인지 제가 예전에 정말 실수하시는 분 중에서 전기 기능사가 아니라 뭐 전자 기능사 이렇게 보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수험표에 종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험표에 어떤 거 여러분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 어디서 시험 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시간 날짜를 잘못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이 시험이었는데 내일이 시험 날짜인 경우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험 접수는 한 달 전에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내가 토요일 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접수는 의외로 일요일 날이 되었던 거고 내가 원래 일요일 날로 접수를 해놨는데 토요일이 시험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그 다음 날이 시험이었다면 관계가 없지만 어제가 시험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낭패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수험표를 한번 인쇄해서 수험표에 있는 시간과 그 다음에 수험표에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CBT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몇 교시로 나눠져 있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보는 시험이 몇 교시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의 교통 환경이라든지 혹시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주차가 적당한지 주차가 적당하지 않으면 혹시 대중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미리 가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표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쇄를 직접 해서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수험표가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 꼭 신분증도 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신분증이 원래 가지고 다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신분증 아니면은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여권 이제 학생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증 아니면 등본이라든지 어쨌든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미리 갖춰져 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일날 찾으려고 하면은 또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분증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계산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계산기도 시험장 당일날 가서 꼭 여러분들이 지참할 수 있으니까 계산기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기 없어도 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서 여러분들 계산기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그게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에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계산기 여러분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까지 이제 준비를 하셨다면 마지막에 어떤 것들? 필기도구도 준비할 수 있죠. 필기도구에서 그 종이 연습지는 빠집니다. 시험장에 연습지는 가져갈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연필이라든지 볼펜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서 감독관님에게 여기 연습지 좀 달라고 여러분들 요청하시게 되면 연습지 주거든요. 그 연습지에다가 계산이나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나오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 시험 가지고 그 종이 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제 부정행위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 본문 내용을 3번 보셨는지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관련도 문제, 좀 최근 문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바뀐 법령, 이거 표시해야 되겠다.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 문제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법령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꼭 이제 인쇄해서 준비를 하시고 이제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는 틈틈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로서 수험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꼭 수험표나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인을 하셔서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또 막상 시험 가기 하루 전, 시험 가기 당일 직전 이때 확인하면 조금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가게 되면 몇 점이 우리가 합격선입니까? 총 60문제 중에서 36개면 합격이죠. 점수로 하게 되면 60점이 합격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점만 맞으면 돼. 나는 한 60점 어치만 공부할 거야. 60점 넘게 공부하는 거는 사치야. 60점 넘게 하는 것은 좀 괜히 우리가 좀 오버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험이라는 것은 고득점을 맞아서 안정적으로 통과할수록 더 좋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한 내용은 어디 안 갑니다. 이 내용들 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하고 몸에 세포가 다 기억할 테니까 어쨌든 마지막 남은 일주일 좀 힘드셔도, 그 다음에 고되고 고통스러우셔도 조금만 더 이 최종 관문을 향해서 어쨌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달리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꼭 좋은 결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준비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